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 먼바다에는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의 지역이 20도 밑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포항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낮이 되면 경북 동해안 전역이 29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8도에서 크게는 11도까지 나겠습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오전부터 발효가 되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29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이후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와 2020년 계약 만료에 대비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2년 후에는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예고돼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민원의 질에 겁먹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복지부동한 결과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류 쓰레기 165톤은 발효시켜 사료 원료로 판매됩니다. 문제는 음식물에 포함된 물, 즉 음폐수 90톤으로 생활하수와는 달리 염분과 기름 농도가 높아 정화가 까다로워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60%인 54톤만 처리하고 11톤은 포스코와 인근 하수 처리장에서 25톤은 연간 10억 원을 주고 울산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했습니다. 포항시는 2011년부터 대책을 추진했지만 현재 장소에서 시설을 전면 교체할지 아니면 하수 처리장이 있는 곳에 병합할지 이도 아니면 제3의 장소를 선정할지를 7년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10개월 뒤면 현재 처리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데 오늘 당장 새 입지를 선정하더라도 민원 해결과 공법 선정, 설계, 착공, 시운전까지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포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더 빨리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함께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가 또 검토 과정상 이게 좀 많이 지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포항시를 질타만 했지 결론을 내지 못하다 8대 의회 들어서야 선진지 견학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포럼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많이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 의회에서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환경시설인데도 인기 없고 굳이 민원 저항을 감내하면서까지 일할 필요가 있느냐는 무소신 행정의 부담은 오롯이 시민의 몫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 행정의 문제점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포항시가 포스텍 등 R&D 기관에 연간 6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함께 연구 결과물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포스텍 등 지역의 13개 연구개발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60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지원 내역을 보면 포스텍이 107억 원, 노봇융합연구원이 147억 원, 포항테크노파크가 76억 원 등입니다. 철강산업 침체 이후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것이지만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와 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가 포스텍에 지난 3년 동안 280억 원을 지원했지만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는 포스텍 기술 지주는 서울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과 연계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항시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포스텍과 R&D 기관이 이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의무를 계속적으로 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계속적으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포항시는 연구개발의 성과가 당장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사업 방향과 지원 방식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D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을 통한 산업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보다 더 재정의 효율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과 연계된 투자 환경 조성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우리나라가 종합 3위를 기록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경북의 영고 선수가 금메달과 동메달 각각 14개, 은메달 7개 등 모두 35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특히 경북 출신 선수단이 딴 금메달은 전체 금메달의 28%나 됐습니다. 상주시청 사이클 나아름 선수는 금메달 4관왕, 경북도청 소속인 수영 김서영 선수는 한국의 신기록이자 대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내일인 6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 소속 선수단의 환영식이 열립니다. 경북도의회 임시회가 어제 개회해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과 12일은 경상북도와 교육청을 상대로 11대 도의회 첫 도정 질문이 예정돼 있고 13일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5개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합니다. 애초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겸해 독도 선착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개회식은 태풍 제비의 영향으로 취소하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방의회가 의정 운영 공통경비를 대부분 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식 회의가 없거나 회기가 아닐 때도 부적절하게 사용했는데 대구 지역의 기초의회 실태를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구의회는 4년 동안 3억여 원을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썼습니다. 식대 비중이 72.9%로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과 10%를 합치면 80%를 넘습니다. 수성구의회는 3억 8천여만 원 가운데 식대로 1억 4천여만 원을 써 38.7%로 가장 낮았습니다. 소구를 포함해 식대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두 곳입니다. 남구와 북구, 중구, 달서구는 50%대, 달성구는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상당수는 공식 회의가 없는 회기가 아닐 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의회가 0.6%에 그친 교육비 비중이 기초의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서구와 남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에서 교육비가 20%를 넘었고 동구는 2.2%, 달성구는 3.3%에 그쳤습니다. 교육은 외부 위탁 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위탁 교육의 경우에는 특정한 강사와 특정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위탁 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회 스스로가 교육 계획을 세워서 자기 자치구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생활 밀착형 정치를 지향하는 기초의회의 의정 운영 공통경비 역시 먹고 마시는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45조 원을 투자하고 2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오는 2023년까지 철강 사업 고도화와 신성장 사업 발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에 4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5년간 채용 실적의 2배에 달하는 2만 명을 향후 5년간 고용해 고용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포스코 협력사협회와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협력사협회는 채용 지원 서비스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노동청은 기업 지원 고용 서비스를 적극 지원합니다. 지난 7월 경북의 고용률은 67%, 실업률이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주시 외동읍과 양남면 일대에 내린 최고 288mm의 폭우로 25건의 2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는 양남면 상계리 수렴천에 세월규가 유실된 것을 포함해 주로 도랑석축 등 소규모 수리시설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주시는 예비비 8억여 원을 편성해 올해 안에 복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택시 운전의 콜센터 관리 업무까지 보던 60대 택시 운전자가 근무 중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콜센터 업무가 택시일과 별개라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문경에서 택시를 몰던 서보희 씨가 25년 만에 핸들을 놓게 된 건 2015년 11월 16일, 그날도 운행 중이었습니다. 간 도중에 발이 잘 안 저가더라고요. 손님 밀어주고 가려고. 그래서 손님 밀어놓고 딱 돌린 동시에 그만 쓰러졌어요. 오른쪽 전신마비로 뇌경색 판정을 받았는데 1년 넘게 요양급여 수급을 위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 내비게이션과 무전기 등을 관리하는 콜센터 일을 택시 회사의 업무와 별개로 판단해 노동시간에서 제외하면서 만성 과로 기준인 주 60시간에 3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도 또 집에 와서 또 집에 퇴근하고 집에 있을 때도 밤에도 이거 뭐 고장났다 하면 내가 쫓아올라 가야 될까. 콜센터의 대표이사직은 해당 택시회사 사장이 맡아왔고 택시회사와도 같은 사업장을 쓰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3사 기사들이 모인 자치단체라지만 실질적 운영자가 택시회사이기에 서 씨는 3년째 별도의 계약 없이 센터장을 맡아왔습니다. 첫째 작품에 관리자로다가 대표이사가 명해가지고 일을 맡기 때문에 특별히 회사하고 이중으로 별로 자꾸 내린 건 아니야. 이번 불승인 처분은 뇌심혈관 질환 때 주 52시간 미만을 일해도 가중 요인을 고려해 산재로 인정하도록 완화한 노동부의 개편안보다 후퇴한 결정이라는 지적입니다. 택시 회사의 매출 증진이나 콜 시스템에 대한 정비, 그다음에 운용, 유지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라고 배제한다는 것은 재고돼야 되지 않겠나. 서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시가 아름다운 경주 만들기를 경제 살리기, 열린 시정과 함께 시정의 3대 축으로 정하고 10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를 위해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에 스마트 음성 경고판 설치를 확대하고 저단 현수막 게시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 집 앞 화분 내놓기 운동을 확산시키고 예산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마을 가꾸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선진지 견학과 성공 사례 공유 워크숍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영덕사랑 상품권을 추석 명절이 낀 이달 한 달간 10% 할인하고 다음 달부터는 5% 상시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며 영덕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구매해 식당과 주유소, 마트 등 1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난 2월에 첫 선을 보인 영덕사랑 상품권은 지난달까지 3%의 할인율이 적용돼 17억 5천만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지난 2004년 개관한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이 14년 만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2년간 33억 원을 들여 객석을 679석으로 늘리고 유아동반 전용실과 분장실, 로비 쉼터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예주문예회관은 재개관 첫 공연으로 오는 8일 개그맨 박수홍의 코미디 리사이틀에 이어 연말까지 다양한 공연을 펼칩니다.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회장 겸 은행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뒤에도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된 이후에도 석 달 동안 꼬박꼬박 지급한 월급이 무려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측은 돈은 줬으나 얼마를 줬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던 박인규 전 DGB 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건 지난 3월 말입니다.
박인규 전 회장은 4월 30일에 법정 구속까지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구은행은 4, 5, 6월 석 달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복수의 내부 관계자는 급여 등으로 3개월 동안 2억 원가량이 이사회 특별 결의를 통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사회가 결정한 건지 모르겠다며 회사 돈이 이사들 쌈짓돈처럼 쓰인 게 아니냐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뒤집이 측은 박 전 회장의 보수를 지급한 것은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이 등기 이사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의 사유가 있어 차기 CEO 선임 시기로 예상된 6월까지 기본급의 80%를 지급했지만 정확한 액수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회사에 유무형적 손실을 끼치고 자진 사퇴한 CEO에 보수를 지급한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난했습니다. 직무를 안 하는 사람에게 급여와 성과급까지 줬다. 이것은 일반적인 통념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배임 혐의가 없는지 어떤 불법이 없었는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죠. 뒤집이 금융 측은 보수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뒤집이 금융이 그렇게 강조해온 신뢰 회복과 조직 혁신이 말로만 외쳐온 구호에 그친 것은 아닌지 은행 밖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울진군은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주거 환경 개선,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2018년도 하반기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진읍과 북면, 죽변면 주민으로 가구당 1,000만 원까지 연리 1%의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고 8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018년 경북 사회조사가 오는 17일까지 도내 19,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표본 가구 만 15살 이상의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항목은 주거, 교육, 소득, 문화 등 모두 50여 가지입니다. 경상북도는 특히 올해 조사 항목에 저출산 지원 정책, 고용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추가해 도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쯤에 발표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거주지 근처로 배정된 학구를 벗어나 농어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유학구제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경북교육청은 농어촌 학교의 폐교를 막으면서 동시에 초등학생 농촌 유학을 원하는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군별로 초등학교 한 곳씩을 자유학구제 시범학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현재 농촌학교의 통학을 원하는 도시 학생들은 사실상 위장 전입을 통해 소규모 학교를 배정받아 왔습니다. 오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의 지역이 20도 밑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포항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낮이 되면 경북 동해안 전역이 29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8도에서 크게는 11도까지 나겠습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오전부터 발효가 되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29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이후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